거대한 지각 변동이 조용하지만 무시무시한 기세로 유럽의 낡은 안보 장막을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막 항구에 도착한 수백 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앞세워 위풍당당하게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노르웨이나 덴마크처럼 한국을 외면하고 등을 돌렸던 국가들이 뒤늦은 후회라는 악몽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적나라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독일제, 프랑스제라는 이름값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치명적인 안보 공백과 납기 지연이라는 비싼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지금, 늙은 대륙 유럽은 그제야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텅 비어버린 그들의 탄약고를 신기에 가까운 속도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그곳은 워싱턴도 베를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더 이상 이류 선택지가 아닙니다. 최전선 국가들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생명보험 티켓이 되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유럽의 안보 지도가 전례 없는 속도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 무기는 이제 변방의 옵션이 아니라 유럽 각국이 가장 진지하게 검토하는 핵심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노르웨이는 지금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납기 지연과 예산 폭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그때 한국 무기를 샀어야 했다는 짙은 아쉬움이 내부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후 후에는 역설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한국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재평가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군비 경쟁이 다시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강점인 미친 납기 속도, 확실한 품질, 합리적인 가격은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의사결정 테이블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AA-50 경공격기를 잇따라 실전 배치하며 유럽 최대 재래식 육군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과정은 유럽 국가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력 재건을 결심하자마자 단기간에 전시 수준의 조달 시스템을 구축해버렸습니다. 전 유럽이 전후 장비 부족과 탄약 고갈이라는 똑같은 문제로 허덕일 때 오직 폴란드만이 한국을 통해 대규모 전력을 순식간에 확보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격차는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한 충격과 자극을 주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1000대의 K2 전차 구매 계획을 가동 중이며 유럽의 그 어떤 국가도 심지어 독일조차 흉내낼 수 없는 속도로 기갑 전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폴란드는 기본형 K2뿐만 아니라 현지화 버전인 K2 펠의 대량 생산 체계까지 갖추게 됩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유럽 기갑 전력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엎는 사건입니다. 나토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것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유럽의 전략적 균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차세대 전차 MGCS 개발을 두고 지지부진하며 시간만 낭비하는 동안 폴란드는 당장 실전에 투입 가능한 막대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유럽에서 현재 진짜 억제력을 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유럽국들은 자연스럽게 폴란드가 유럽 최강의 전차 군단이 되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러시아가 유럽의 전통적인 방어 시스템보다 한국산 제품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 역시 이 압도적인 속도와 물량 때문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제도적, 산업적 이유로 한국 무기 도입을 주저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야 자신들의 결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자주포 전력 재편이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PZ-H1000이나 다른 유럽 시스템을 저울질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붕괴와 하세월인 납기 문제를 직접 체험한 뒤 내부에서는 한국의 K9을 수입하지 않은 건 뼈아픈 실수였다는 자성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군 관계자들은 신속한 인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무기만큼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러파르트 전차를 지원한 뒤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한국 무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 중심의 구매 절차라는 족수에 갇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호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은 테스트 과정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지만 호주는 정치적 고려와 기존 유럽 파트너십이라는 명분 때문에 독일의 링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링스의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호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한국 무기의 기술적 우위와 안정적인 납기 능력을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레드백은 이미 미국조차 관심을 가질 만큼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만약 호주가 재평가를 진행한다면 한국 제품이 다시 한번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한국 무기 체계는 이제 단순한 대체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의 핵심 후보, Core Candidate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독 유럽에서 한국 방산이 빛나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가격이 싸서가 아닙니다.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국가들에게 재래식 군사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내부 방위 산업은 이미 생산 라인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할 체력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무기를 받으려면 4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지금 유럽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평시에도 전시 수준의 생산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주문 즉시 공장을 풀가동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대규모 물량을 찍어내는 능력. 폴란드의 사례에서 전 세계가 목격했듯 이것은 러시아의 위협을 코앞에서 느끼는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체코, 체크 리퍼블릭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 체코는 유럽 중심 논리와 EU의 공동 구매 규정, 그리고 예산 문제라는 족쇄에 묶여 한국 무기 도입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체코는 한국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잠룡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지원을 퍼부은 탓에 자국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일이 발등에 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유럽 공급망은 멈춰섰고 결국 가성비와 신뢰성, 그리고 무엇보다 미친 납기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 무기가 체코 국방부의 전략적 선택지에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특히 체코군 내부에서는 이웃나라 폴란드가 괴물 같은 속도로 힘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우리만 유럽에서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체코가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대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K9 자주포입니다. 체코가 직면한 포병 공백을 메울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낡은 단화 자주포를 대체하고 서방 표준 150mm 시스템 중 가장 빨리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K9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무 K239 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규모 장거리 화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체코에게 나토 탄약을 호환하며 강력한 화력을 뿜어내는 한국형 다연장 로켓은 최고의 솔루션으로 떠올랐습니다. 셋째, AA-50 경공격기입니다. 노후화된 L-39 알바트로스를 대체하고 나토 임무를 수행할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한 시점, 저렴한 유지비로 훈련과 전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AA-50은 체코 공군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합니다. 루마니아의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은 한국 방산이 유럽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0억 유로 약 4조 4천억 원, 298대 규모의 이 사업에서 한국의 레드백, 은 독일의 링스, 스웨덴의 CB 구싱 등 쟁쟁한 경쟁자들과 맞붙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링스의 승리를 점치기도 했지만 한화 루마니아의 피터 배 법인장은 소문은 결정이 아니다 라고 일축했고 루마니아 정부 또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레드백의 가장 큰 강점은 호주의 그 혹독한 지옥 테스트를 유일하게 통과하며 성능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에게 이 신뢰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피터 배 법인장은 정치가 아니라 군의 실제 필요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현지 전문가들도 레드백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미 루마니아는 K9 자주포와 K10 탄야군 반장갑차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초기 물량 이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인재 양성센터까지 연계된 이 구조는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무기이며 루마니아가 향후 한국 무기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안티, 유럽 정서나 정치적 셈법 때문에 막판에 주저앉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독일과 스웨덴의 압박이 밀려 K2와 K9 도입 결정을 미뤘지만 폴란드의 약진을 보며 다시금 내부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K9를 도입하고도 유럽 내부 정치 때문에 추가 도입 속도를 늦추며 효율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역시 K21 장갑차 등에 관심을 보였으나 자국 산업의 이권 문제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할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유럽에서 한국 방산은 새로운 선들을 넘어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의 사례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반면 폴란드는 전례 없는 속도로 군을 재편하며 유럽의 새로운 기갑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앞으로 체코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단순히 폴란드를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전투 성능, 가격, 납기, 운용 효율성에서 이미 확실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진짜 힘을 원한다면 한국과의 국방 협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오우트로, 차오 트라오, 참, XUC, 와, 로이, 캣, 사연, TV 70년 분단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딛고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적인 국방 강국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이온TV, 저사연TV입니다. 자이온TV, 우리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이야기들.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시간입니다. 자이온TV와 함께 진실의 노래를 부릅시다. 수백 대의 전차로 무장하고 당당히 맞서는 강한 폴란드와 여전히 서류 쪼가리 위의 전차를 기다리며 우왕좌왕하는 노르웨이.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림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차이가 아닙니다. 현대전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허울뿐인 유럽 중심주의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체코가 흘리는 뒤늦은 눈물, 호주의 뼈아픈 망설임은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속도는 곧 생명이며 납기 능력은 곧 권력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의 강호들은 늙고 지쳐버린 산업 역량으로 총력전의 템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70년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강철같이 단련된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을 비범한 산업 경쟁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지금 서울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새로운 안보의 표준, New Security Standard을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그저 첫 번째 도미노일 뿐입니다. 체코, 루마니아, 그리고 콧대 높은 서유럽 국가들조차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진실. 살고 싶다면 한국을 선택하라. 한국 방위산업의 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K-Defense, K-Defense가 힘과 신뢰, 그리고 멈추지 않는 승리의 상징이 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여기는 자이온TV였습니다.